안녕하세요. 음오ITV 하마입니다.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연구를 더 목적으로 대학원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구실의 연구 실적을 봐야겠죠? 그 연구실의 연구 실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논문의 질과 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판단해야 할까요? 우선 논문의 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연구실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노 재료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신 현택강 교수님이 연구실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구글에서 현택강 교수님 연구실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통 상단바에 퍼블리케이션이란 항목을 누르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도별로 게재된 논문, 저널명, 논문 개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논문은 알기가 쉽지만 그 이외의 논문은 대학생인 여러분들이 그 중요도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인 임팩트 팩터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구글의 해당 저널을 검색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인용수 대비 계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리학과나 수학과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저널임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팩터가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와 반대로 생명공학, 의학 저널의 경우 다른 전공 대비 임팩트 팩터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두 조건들이 겉으로 알 수 있는 연구실의 정보들이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연구실을 몇 군데 출연해왔다면 그 다음은 그 연구실이 나 잘 맞을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뉴스에 보면 대학원생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기사들이 주인공이 꼭 내가 아니란 법은 없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실적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검색이 아닌 교수님과의 상담 또는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한 연구실 선택은 매우 올바르지 못한 선택입니다. 열에 9명 이상의 교수님들이 처음 봤을 때 인자하시고 대단해 보이시거든요. 그런 모습에 속아서 대학원을 선택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그 연구실에 속해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했을 때 연구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100%의 정보는 아니지만 대학원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출신 대학의 대학원이라면 주변 선배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연구실의 멤버들을 봤을 때 자대 출신 대학원의 비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연구실은 자대 출신의 학생들이 꺼려해 타대에서 온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김박사넷이라고 교수님의 정보들을 학생들이 평가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곳에 가셔서도 그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실 분위기입니다. 연구실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집에 머무는 시간 이상으로 있어야 할 곳입니다. 연구실 사람들끼리의 파벌싸움, 단절된 분위기, 군대식 문화 등이 있다면 정말 지내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겉에서 봤을 땐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구실에 속해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물어봐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의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대생 친구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묻는 방법, 연구실 홈페이지에 자대생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정도를 추천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또는 월급으로 불리는 보수는 보통의 공대 대학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학원 생활에서의 중요한 문제죠. 보통은 더 이상 집에 손 벌리기가 어려운 나이에 대학원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인건비는 고려해야 할 순위 중 가장 후순위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정하신 좋은 대학, 좋은 교수님들은 웬만하면 돈이 많은 연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대 연구실에서는 학교 차원 또는 BK21 같은 과제단에서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규정상으로 정해져 있는 월급은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까지입니다. 물론 이 금액을 다 받은 연구실은 극소수겠죠.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연구실에서 주는 인건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죠. 예를 들어 GPF라 불리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여기에 선정이 되신다면 연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주는 연구장학금 및 펀드도 있죠. 여기도 잘 찾아보시면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펀드부터 해외 포닥이 받을 수 있는 펀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연계된 산학장학생이 있습니다. 산학장학생의 경우에는 기업의 취업과 연계된 제도로 취업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취업과 월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대학원 진학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음어와의 TV 하마였습니다.